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CUB 전대방송입니다. 지금부터 11월 11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CUB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전남대학교가 2021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학사 운영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먼저 정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대학교가 2021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달 29일 정부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과 교육부의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 발표에 따라 21학년도 동계 계절학기부터는 전면 대면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남대는 2021년 겨울 계절학기는 대면 수업 전환을 시범 운영하는 기간으로 감염병 예방 목적의 원격 수업 운영을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남대는 2021년 겨울 계절학기 이후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완화 내용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좌석이 있는 강의실의 경우 칸막이가 없으면 좌석을 한 칸 띄워 앉고 칸막이가 있으면 띄워 앉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좌석 없는 강의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수업의 경우 강의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는 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 꾸준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데이터 과학자들의 양성을 위해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은 수업 연한 2년의 석사 과정으로 50명의 신입생을 선발해 내년 3월부터 수업할 예정입니다. 대학원에선 데이터의 획득에서부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의사결정과 행동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데이터 병렬 처리 응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전공에 대한 기본 지식과 활용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영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개원 준비 단장은 광주의 경우 AI 집적단지 조성과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의 연계 등을 감안할 때 전문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학사 운영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전남대는 남은 2021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은 기존의 학사 운영 방식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는 2학기 학사 일정을 유지하는 이유가 학생들의 주거지 마련 어려움과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강의실 여건이 충족되는 수업은 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조별 순환 대면 수업을 실시해 대면 수업 비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권장했습니다. 또한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의 등교와 출근을 허용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등교와 출근 여부에 관한 내용도 완화했습니다. 2021년 미술학과 아트워크 개최를 안내합니다. 매년 찾아오는 아트워크 일환으로 진행되는 아트페어가 이번 가을에도 찾아왔습니다.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이번 아트페어는 우리 대학 미술학과 학생들과 대학원생의 센스 있는 작품들로 출품됐습니다. 아트페어 관람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입니다. 아트워크는 전남대학교 컨벤셔널 1층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작품을 감상하는 원하는 작품은 구매도 가능한 아트마켓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술학과 문의전화 062-530-2540, 지역번호 062-539-25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제주대학교 교류학생 신청을 안내합니다. 지원 자격은 2021년도 2학기 현재 재적 중인 학생이며 계절학기는 6학점 이내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동계 계절학기는 우리 대학과 타 대학교, 한 개 대학까지 동시에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과 타 대학을 동시에 수강하는 경우 우리 대학 수강 학점과 타 대학 수강 학점을 포함해 6학점 이내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타 대학에서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성적이 평가됩니다. 제주대 교류학생 추천 기한은 오는 17일 수요일 낮 12시까지입니다.
강의 시간표 조회는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학사 안내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사과 전화 062-530-1068, 지역번호 062-539-10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정기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의 석박사 학위 청구 논문 공개 발표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발표회의 발표자들은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들. 발표회에 참석하는 기신우 석사, 김예원 석사, 김미애 박사는 지난 100년간 사자평 유역의 환경변화 복원을 포함한 3가지 주제로 각자 발표합니다. 발표회는 오는 26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교육융합관 505호에서 진행됩니다. 학년과 전공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하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062-530-2380, 지역번호 062-539-238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에서 해외 교환 학생 중 일정 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장학생 선발 일정은 온라인 지원 접수, 온라인 AI 역량 검사, 합격자 발표, 장학증서 수여식 순서대로 진행되며 모두 온라인으로 치러됩니다. 장학금은 해외 교환 프로그램을 위한 학업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며 지원금은 2022년 봄학기 동안 지급됩니다. 지원서 작성과 업로드는 8일부터 오는 19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 인원은 총 200명 내외이며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학부생입니다. 미래에셋 장학금은 교환학생 명목으로 지원되는 타 기업과 재단의 장학금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장학금은 장학생 소속 대학의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수령 일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 02-3774-7463, 지역번호 02-3774국에 74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주관하는 2021 탄소중립 영상 콘텐츠 대회를 안내합니다. 공모 주제는 생활 속 탄소중립 생활 실천 브이로그 또는 새로운 탄소중립 생활 아이디어 회의 영상입니다. 대회 공모 기간은 오는 14일 일요일까지이며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공모 인원은 개인 또는 5인 이하 팀으로 제한되며 출품 콘텐츠 형식은 1분에서 3분 이내의 영상입니다. 접수는 국제기후환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다운로드하고 작성한 후 출품 영상과 함께 센터 이메일로 전송하면 됩니다. 심사는 창의성 30%, 주제 적합성 30%, 활용성 20%, 완성도 20%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제기후환경센터 교육협력실 전화 062-610-601-1331, 지역번호 062-619-133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용봉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1월 11일 목요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최저기온 5도, 최고기온은 12도입니다. 계속해서 비오고 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습하고 추운 날씨이니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어서 음악과 함께 듣는 드라마가 방송됩니다. 바르고 알찬 방송, 여러분의 전대방송입니다. 지난주 도깨비에 이어 제가 들고 온 드라마는 응답하라 1988입니다. 약속하지 않았지만 어느덧 모여 하하호호 골목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절 기억나시나요? 저야 사회에 나와 이제는 그럴 수 없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놀 수 있는 시대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가 찾아온 우리 삶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여 정을 나누던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어졌으니까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마스크로 가려지지 않았던 우리의 추억들 OST로 들으며 그때로 떠나보아요. 저같이 드라마를 자주 보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작품의 이름을 들으면 한창 방영하던 시절이 떠오르실 거예요. 위얼라이 스카이캐슬로 한창 떠들썩하게 했던 때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충격적인 결말을 보고는 공부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곤 했죠. 오늘 얘기해볼 응답하라 드라마 시리즈도 많은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냈어요. 제가 88년도에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였기에 더욱 생생한 느낌이 들기도 했죠. 부모님도 이랬던 시절이 있구나 공감하며 어른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 드라마이기도 했답니다. 제 소꿉친구와 지금은 멀어졌지만 언젠가는 덕선이처럼 인연이 될 수도 있다는 상상 같은 거랄까요? 바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향수를 불러일으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박보람의 해화동 듣고 오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노래 가사처럼 저는 전학을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별말 없이 떠나서 친구들을 당황하게 하곤 했죠. 괜히 전학이라고 말하면 동네를 두고 가버리는 느낌이라서 싫었거든요. 이제 여러분의 고등학생 시절을 떠올리며 덕선이네 동네로 가볼까요? 가장 먼저 같이 등교하기 위해 내려오는 정환이가 보이네요. 무뚝뚝한 성격의 겉으로는 덕선이와 투닥거리지만 속으로는 짝사랑을 하고 있죠. 그 옆에는 덕선이의 누나를 짝사랑하고 있는 선우가 있어요. 일찍 철이 든 사람도 누구나 기대고 싶을 때가 있는 법이죠. 아, 왜 이렇게 시끄럽나 했더니 선우와 반대되는 성격의 동룡이가 덕선이를 놀리고 있네요. 근데 누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조용히 덕선이를 보며 웃고 있는 태기가 보이네요. 이렇게 각각 다른 성격의 소꿉친구들은 한 동네에서 서로에게 미움을 품기도 사랑을 느끼기도 하며 지내고 있어요. 특히 정환이와 태기에게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 같죠? 이제 와서 말하지만 저는 어차피 덕선이의 남편은 유준열, 어남류였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직진남인 태기도 멋있었지만 이상하게 짝사랑을 더 응원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응팔에서는 정환이와 태기의 사랑 젠치전 외에도 흥미진진한 러브스토리가 숨겨져 있었는데요. 정환이의 형과 덕선이의 친구, 선우와 덕선이의 언니 커플이었죠. 두 커플은 서로의 더 멋진 인생, 꿈을 위해 헤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과연 이들은 사랑과 꿈 동시에 잡을 수 있었을까요? 사랑과 같은 아름다운 감정 뒷면에는 현실과 같은 벽이 있으니까요.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앞만 보고 달렸던 해화동의 한 소년을 알아보도록 해요. 효고의 소녀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어릴 적 살던 동네에 자주 들리시나요? 저는 친구와 방문해 그네를 다시 타보았는데 발이 계속 끌려서 타기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무서운 기구였나 싶고요. 어릴 때는 못 모르고 도전했던 것들이 지나오니 대단해 보이는 게 참 많죠. 여기 쌍문동에도 어린 나이에 아무나 하지 못할 도전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소꿉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걷는 태기가 눈에 띄네요.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바둑 천재였어요. 동네에서 바둑 좀 둘 줄 아는 아이가 아닌 전 세계에서 맞서는 국보급 바둑 기사 말이에요. 어린 나이 신동이라는 이름으로 일찍이 어른들의 세계에 들어가 늘 이겨도 웃으면 안 되고 저도 울지 않는 법부터 배웠죠. 매일 학교에 가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우유를 마시던 태기의 뒷모습이 아른거리네요. 학창시절에 국민의 기대를 등에 업고 비행기, 호텔 등에서 혼자 보냈을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게다가 혼자 계신 아빠의 무게를 덜어주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태기에게 슬럼프가 올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늘 불 꺼져 있던 집 속에 태기에게 환한 불이 되어주었던 존재가 덕선이었답니다. 저는 태기가 덕선이의 어깨에 기대는 장면,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대사를 통해 정환이와는 다른 깊이의 사랑이었지 않나 싶네요. 덕선이에게 단지 희동이었던 태기가 듬직해지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과정을 보니 저도 어남택을 인정할 수밖에요. 삶이 힘들고 항상 옆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라고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들려드릴게요. 태기가 덕선이에게 마음을 여는 동안 덕선이는 어땠을까요? 서울대 언니와 그 시대 귀한 아들 사이에서 자란 둘째 덕선이는 공부를 하며 학을 뗐어요. 그 모습에 부모님은 잔소리할 수밖에 없었고 동네에서는 말괄량이 같은 아이로 찍혀버렸죠.
그런데도 덕선이가 사랑받고 자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버지 역할의 성동일 씨의 명품 연기 덕분이죠. 투박하지만 가정을 먼저 생각하는 그 시대의 가장이라는 모습이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해요. 반지하에서 용돈도 제대로 받아본 적 아이들이었지만 어딜 가나 사랑을 줄 수 있는 멋진 어른으로 컸거든요. 여러분도 덕선이와 태기가 서로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며 사랑을 이루는 장면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보신 분들도 다시 그 추억에 잠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와블의 보랏빛 향기 들으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응답하라 1988은 2015년 11월에 방영돼 2016년 1월에 종영한 드라마인데요. 목적 없이 정을 나누던 때가 그리워지면서 계속 생각나는 작품이죠. 대부분 작품이 이쯤 방영되는 이유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갈 우리를 위한 선물이 아닐까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고마운 사람이 있어하면 오랜만에 만나서 추억 얘기를 꺼내보는 것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드라마 속 음악에 구서영 PD, 정주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아나운서 박한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CUB 전대방송에서 보내드린 11월 11일 목요일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CUB